식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오래가고 자주 붓고 밤잠도 편치 않으신 분들, 몸에 쌓여있던 것들을 살짝 흘려보내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그냥 상큼한 조미료쯤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몸의 대사가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지시는 분들, 소화가 더디고 식후에 피로가 오래가고 몸이 자주 붓고 혈당도 들쑥날쑥하신 분들이라면 식초는 밥상 위에서 아주 조용히 몸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병통치약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균형을 회복하는데 식초 한 스푼만큼 실속 있는 재료도 드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식초의 몸속 작용과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전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유난히 피곤하거나 졸림이 몰려오시는 분들, 혹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이 오래 가시는 분들, 그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위장이 나빠졌다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위산도 예전처럼 충분히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와 장에서 천천히 머물게 되고 속이 불편하고 피로가 오래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가 조용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 즉 초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위장의 산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위에서 나오는 염산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들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식초 속 아세트산이 들어가면 부족해진 위산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보완해주게 됩니다. 즉 위의 산도를 적정하게 맞춰주면서 위 안에 있는 펩신 같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장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음식이 위에 걸려있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세트산은 위장의 소화 환경을 다시 세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오래된 주방에 불을 다시 켜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식후에 유난히 속이 답답하거나 밥을 먹으면 금세 피곤해지는 분들이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을 식사와 함께 마시면 속이 훨씬 가볍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은 바로 혈당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분, 즉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우리 몸은 이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중의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자주 강하게 반복되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남은 당은 몸속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특히 이 지방은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기 쉽고 몸은 항상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식사 직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가 지방이 쌓이는지 에너지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식초가 조용히 개입합니다.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의 상승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물이 느리게 분해되고 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당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니 피로감도 적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식사 15분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20에서 30% 낮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식사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바꾸는 것이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병원에서 공복 혈당이 좀 애매하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께는 식초 한 스푼이 실질적으로 체질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안정되면 식사 후 졸림, 나른함,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도 줄어들고 단 것을 계속 찾게 되는 충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즉 초산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산성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과도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께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을 잃으면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아세트산은 혈관이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이 붙잡히고 그로 인해 혈액량이 많아져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식초는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혈압약처럼 빠르게 수치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매일 식단 속에 꾸준히 포함되면 조용하게 혈압과 순환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식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는 클로로겐산, 갈산, 카테킨 같은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혈관벽에 들러붙는 걸 예방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식초는 간에서 지방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의 활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모두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조용히 도와주는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고민인 분들께도 식초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지방이 쉽게 저장되는 체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체질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지방을 쌓을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는, 즉 대사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효식초는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좋은 발효식초 속에는 초산균, 유기산, 유익균의 대사산물들이 들어있어서 장 속 환경을 정돈하고 복부 팽만이나 더부룩함, 잦은 가스, 그리고 장 속 염증 반응까지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배가 덜 부풀어 보이고 화장실 습관도 안정되고 몸이 가볍고 면역도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의 복용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식사 속에서 반복되면 몸은 어느새 조용히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는 겁니다. 보통 물 1컵, 약 200ml에 식초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편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또는 요리 속에 자연스럽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깻잎 절임, 오이 무침, 무초 절임 같은 반찬에 넣거나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 한두 방울 곁들여서 감칠맛과 함께 소화까지 도와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식초를 요리 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따로 챙기지 않아도 꾸준히 드실 수 있어서 훨씬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공복 식초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도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에는 식도 점막이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장 점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식초 섭취 권장량은 희석 기준으로 2~3스푼 이내가 적절합니다. 셋째, 약 복용 중이신 분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이뇨제, 혈압약, 혈당 조절제 등 체액 균형이나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드물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식초 제품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합성식초와 발효식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아세트산을 물에 희석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외식업체나 공산품 반찬에 자주 쓰이는 식초입니다. 새콤한 맛은 있지만 영양적인 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발효식초는 현미, 사과, 보리, 포도, 감식초처럼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 미생물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천연 식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 미량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유익균 대사 산물이 생성되며 몸에 더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식초 모두 초산 성분은 들어있으니 기본적인 신맛이나 위산 보완 기능은 비슷할 수 있지만 몸속 대사에 주는 영향은 발효식초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건강 목적으로 드시려는 분이라면 합성식초보다는 반드시 발효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식초, 현미식초, 곡물 발효식초처럼 성분이 단순하고 원재료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 음료들도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라벨에 발효식초 함유, 과일 식초라고 적혀 있어서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 대부분은 실제로는 식초보다 설탕이나 과당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콤한 맛 뒤에 달달한 뒷맛이 강하게 남는다면 그건 식초의 건강 효과보다는 단맛에 의한 기분 전환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조절이나 지방 대사를 기대하며 식초를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음료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식초를 드신다면 제품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순수한 발효식초를 선택해 물에 희석해 직접 드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음식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혈당과 속이 함께 걱정되시는 분들, 몸이 예전보다 쉽게 붓고 피곤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 한 숟갈의 식초로 조용히 그 리듬을 되돌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한 걸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밥상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머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내 몸 식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